안녕하세요. 우주책방마님입니다. 오늘은 남 탓은 스스로 무력하게 만든다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왓칭에서 나오는 에피소드인데요. 남을 탓하면 스스로 무력하게 된다. 그렇죠. 모든 원인과 모든 결과를 남에게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전혀 이루어질 수 없겠죠. 여기서 나오는 분은요, 대학을 졸업한 뒤에 직장에 잠깐 다니다가 결혼을 했대요. 여자분이신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대요. 그런데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이 사업을 잇따라 실패하면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파묻히게 되었대요. 그래서 밤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갓난아기 딸에게는 우유를 사줄 돈조차 없었답니다. 하도 막막해서 막 자살을 할 결심도 여러 번 했고요. 사업하다 망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남편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자기는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을 그걸 갚으려고 평생을 이제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자신이 완전히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을 완전히 망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댁 식구들, 남편 친구들, 남편과 관련된 사람은 무조건 원수처럼 여겨지고 다 남편 탓을 했대요. 빚더미만 바라보며 남을 탓하다 보니까 스스로 완전히 피해자가 된 거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신세타령만 하는 무능력자가 되어버렸대요. 하지만 갓 태어난 딸을 어떻게든지 먹여 살려야 했잖아요. 그래서 우유값이라도 벌어보자 해서 구인 광고를 뒤지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도 시내버스 토큰 하나 살 돈조차 몇백 원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옆집 아줌마한테 이 토큰 3개를 옛날 토큰으로 했잖아요. 토큰 3개를 빌려서 찾아간 곳이 바로 화장품 회사였대요. 이렇게 여자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회사죠. 영업사원 교육 시간에 사장은 정신교육부터 시켰대요. 내 생각이 머무르는 곳에 내 인생이 있고 현재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남을 탓하는 습관부터 버리세요. 라고 말했대요. 이 말이 어찌나 전곡을 찔렀던지 교육 도중에 막 화장실로 달려가서 막 엉엉 소리내서 울었대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세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대요. 자나깨나 남만 탓하던 시각이 자신을 탓하는 시각으로 돌아섰대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시각이 바뀌니까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자신 뒤에 숨어있던 능력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마침내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거죠. 첫 보름 동안은 한 건도 주문을 받지 못했대요. 그녀는 남을 탓하지 않았대요. 그 순간에도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려니 하고 자신의 능력 부족 탓으로 돌리고 때로는 음식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때로는 밤을 새가며 세일즈 연습을 하기 시작했대요. 팔아야 되니까 물건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그녀는 세일즈의 여왕이 되고 입사 12년 만에 세상의 부회장 자리까지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대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신화로 통하는 박현미 씨가 29살 때 겪었던 일이랍니다. 와, 연봉 12억 원, 화진 화장품의 부회장이었던 거죠. 그녀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겨우 2시간밖에 자지 않는데요. 몇 년 후에 그녀는 파코멜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설립해서 단숨에 월 매출 150억이 넘는 기업으로 키워냅니다. 와, 20년 전 인생의 벼랑 끝에 떨고 서 있었던 그녀였다. 다른 비결은 없다. 단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돌린 것 뿐이다. 남 탓하느라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자기가 개발을 열심히 해서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최대치를 끌어내는 연습을 이분이 하신 거죠. 정말 대단하죠. 한 여류 작가의 이야기도 여기 있는데요. 작가가 되기 전에 그녀는 군인이었던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 훈련소로 가게 되었대요. 남편이 직장에 나가면 섭씨 45도, 거의 50도에 육박하는 지독한 무더위 속에 오두막집에 혼자 달랑 남아 있었대요.
시도 때도 없이 이 모래바람이 막 불어닥쳐서 입안에 뭐 모래알이 막 자글자글 씹히고 음식을 해두면 그냥 금방 쉬는 거죠, 전부. 막 뱀과 도마뱀이 집 주변에 막 기어다니고 몇 달 만에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답니다. 마침내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했대요. 전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나아요. 정말 지옥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답장에는 다음과 같은 두 줄만 적혀 있었대요. 감옥 문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보는 두 죄수가 있다. 하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는 흙탕길을 본다. 이 두 줄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녀는 기피했던 인디언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로부터 공예품을 만드는 기술과 멍석짜기 기술을 배웠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막의 식물들을 막 자세히 관찰해보고 뭐 선인장, 육하식물, 여호수아 나무 막 살펴보니까 그것들이 너무나 심오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막. 그리고 빨갛게 저무는 사막의 노을에도 너무나 신비한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녀는 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쁨을 책으로 써내기도 했는데요. 사막을 배경으로 한 소설가로 변신을 한 거죠. 그녀가 바뀌었을까요? 그녀가 달라졌겠죠. 뭐는 가만히 있는데 사막은 가만히 있는데 사막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만 변했어요. 생각을 돌리면 비참한 경험이 가장 흥미로운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비참한 경험이 가장 흥미로운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사물을 쳐다볼 때 나쁜 점만, 단점만 막 보고 있을 때와 그것을 180도 돌려서 나는 이제 단점을 보지 않으리라. 내 눈에 한쪽은 감고 지금부터 오로지 장점만 찾아보기로 하겠다 하고 그 사물을 바라보면요. 과연 그 사물이 과거의 그 사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완전히 다른 사물이 되어 있을 거죠. 사막은 지옥이 아니라 온갖 경이로움과 평화가 가득한 천국이었다. 지옥은 스스로 세운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델마 톰슨이라는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도요, 자신이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 관점을 바꾼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 번이 어렵습니다. 한 번 그 관점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터득만 된다면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다르게 보는 시각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평범한 일상이 그냥 기적의 일상으로 보이는 거죠. 다 찾을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장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감사함의 기도를 매일매일 쓰신다면 매일 그 감사함이 넘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런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가 오늘 불평불만했던 것을 어떻게 장점으로 바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저는 이런 훈련도 한번 해봤어요. 냉장고에다가 써붙이기 해가지고 아이의 단점을 한번 다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너무나 산만하다. 그러면 이 산만하다를 저녁 때까지 어떻게 장점으로 고칠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산만하다는 호기심이 많다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는 너무 오지랖이 넓다라고 써놨었어요.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거는 어떻게 장점으로 바꿨느냐? 우리 아이에게는 사회복지사의 면모가 돋보인다 이라고 썼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정말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지랖을 떨면서 관심을 가진다면 그건 정말 최고의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바꿔봤어요. 그리고 뭐 아이가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다, 소심하다, 내성적이다. 이거는 그냥 진중하다. 성격이 매우 진중하고 사력이 있다. 남에게 함부로 말을 내뱉다가 상처를 주느니 그냥 조금은 내성적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아이의 단점을 열거해보고
자신의 단점을 열고 해보고 남편의 단점을 열고 해보세요. 냉장고에 붙여놓고 이것을 어떻게 정말 좋은 장점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직접 해보신다면 진짜 이 세상이 너무나 반짝이는 것들로만 가득 찬 세상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